지난 이야기 영의 두성 마린 군대가 전멸하고 이제 조명 연합군만 남은 상황. 구금의 공세로 조명 연합군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과연 사루 전투의 결말은? 동아시아 전쟁사 사루 전투. 다른 건 몰라도 조명연합군 쪽으로 갔다는데 조선군 빨리 후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양원은 전면적인 작전 중지를 명령을 하죠. 아, 그래서 이여백은 아니나 후퇴. 다를다 가장 먼저 이제 후퇴를 하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정한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지금 지도를 보셔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어서. 아 분명히 중간에 사냥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후사르 같은. 중간중간 숨어 있는데 연락병 네네. 가다가 이제 잡혔겠죠. 수색대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그런 그 부대들은?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기병이 센 나라 애들 앞에서 저렇게 멀리서 떨어져 싸우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뭐 공포 영화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숲속 뒤에 이런 거. 숲속 뒤에 말 몇 마리 숨어 있는데 네. 연락병 말이 하나 쫙 들어가면 샥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말 세 마리가 탁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럼 연락병 가다가 이상하다. 그 소리가 들리네. 세 마리가 쫓아오는 거죠. 자다 보면은 이러잖아요. 세 마리가 달리는데 갑자기 하나가 훅 사라지고 또 훅 사라져.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건 운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견된 예, 일이었던 예견된 거죠. 거예요. 근데 후퇴 명령을 듣지도 못했고 어. 그리고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제 보급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래서 네. 뭐 지지부진했어요. 네. 그러다가 겨우 500명의 이제 만주족 기병한테 네. 명군 2만하고 조선군 1만 3천 명의 진격이 하루 종일 저지가 됩니다. 단 500한테. 그러니까 여진족 500기가 행군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위주로 돼 있는 군대의 한계예요. 아무리 이건 화포를 갖고 그쵸.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그게 이렇게 뭐 3만 명이 500명을 싸워서 하루 종일 싸운 게 아니라 네. 얘들이 빠르니까 적이 나타났더니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히트앤런. 빠르니까 계속 뒤로 빠지면서 끌고 다닌다고. 우리 군병이 싹 바람을 극복하는 것이다. 팍 쏘면 안 돼. 바람 극복하는데 속도는 극복이 안 돼. 속도는 극복이. 다리를 쏴야지, 다리를. 말에 다리를 다 쏴가지고 말들이 이렇게 다 이거 무너지게. 예전에 우리 칭기스칸 때 유럽 쳐들어갔을 때 배웠잖아요. 사정거리를 얘네가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막 약 올리고 막 쫓아오면 활 안 닿는, 총 안 닿는 거리까지 도망가고. 이것도 일종의 망구다이죠. 아. 그러니까 망구다이를 쓴 건데 아니면 말이 이렇게 달려올 때 슉 해서 다리를 확 그까지 오지도 않아.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지. 조총병하고 군병인데. 오늘 유나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3년 전이 그립습니다. 알았어요. 아 근데 여진족도 망구다이 작전을 잘 썼네. 그래요? 어? 아, 3년 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이랬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뻔뻔했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소모해 버린 겁니다.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을 소모해 버렸다는 건 치명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소모해 버리면서 보급이 더 안 되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제 뭐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박사님 그러면 500명이 자꾸 이렇게 회방을 놓지만 단단히 딱 방어를 하고 그냥 계속 전진하면 안 되나요? 못하죠.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못하죠. 왜냐하면 절대 걔들이 못하죠. 그럼 뒤로 돌아가 칠 수도 있고 또 길 앞을 막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기록에는 뭐 만주족 기병이 500이라고 돼 있죠. 현지에서 보병 위주의 군대가 적 기병을 봤는데 적 기병이 500밖에 안 돼. 이렇게 숫자 잘 못 절대 그렇게 셉니다. 안 보이죠.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그래요? 스피디하게 뭐 100마리, 200마리 나눠가지고 스피디하게 확 가면 저게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명나라 군대 너무 바보 같고 누르하친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후금은 이게 거의 자기네들의 역사를 바꾸는 전투라는 걸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 하나 하나마다 거의 그 뭐랄까 사생 결단을 해요. 네. 그래서 이 500명의 지원 부대도 말처럼 휙 가서 나 잡아라 이거 한 게 아니고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쪽에 집중해야 되니까 니네가 가서 저걸 막아라는 죽으라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일종의 결사대였겠죠. 예, 일종의 그렇게 와서 약간 레오디나스의 약간 그런 선배 것도 같은. 있어. 또 한번 나와야죠. 식당. 샤브샤브는 지옥에서 먹자. 그럼 먹어 이 자식아. 근데 저 그림이 그러면 그 망구다이하는 여진족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저건 사실 망구다이가 아니라 결사항전이었어. 어쨌든 500명이 제들을 저지해야 됐다고요. 네. 근데 아무튼 저 때도 나름 왕족도 있고 그래가지고
걔도 전사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얘들도 지금 목숨을 걸은 거야. 아, 그래서 약 올리고 도망가고 그런 정도가 수준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해라. 그래서 굉장히 얘들 치열하게 싸우고 떨어져 죽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싸운 거예요. 아, 이게 실제 만주실록에 실린 유정군을 공격하는 누르하치 기병의 모습이네요. 그 정말로 500이 3만을 치러 왔구나. 근데 기병은 그게 돼. 그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갔을 때도 기병이 500, 300밖에 안 되는데 걔들이 나가서 걔들이 걸어오는 동안 계속 괴롭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진영이 흐트러지고 맞아요. 체력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기병 500은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니,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앞에서 다가오는데, 오, 그러니까 저런 기병이 10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또 싸우겠어요.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 이거의 어마무시한 군대가 지금 저 앞에 더 있다는 거잖아요. 조명연합군이 후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 500명의 결사대에게 눌리고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와중에 계속 북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많으면 뭐 합니까? 진군을 못 하는데. 그쵸. 그렇죠. 그 전투 다음 날 3월 3일이었죠. 조선군 도원수 이제 강홍립이 명나라 유정제독한테 재차 행군 연기 요청을 합니다. 이대로 가봤자 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 명군 입장에서도 좀 짜증이 나죠. 네. 야, 이거 좀 그래도 한 번은 확 가서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맨날 야 뭐 힘들어 안 돼, 보급이 안 돼요, 배고파 못 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사실 명군 입장에서도 좀 짜증은 났을 겁니다. 약간 근데 지금 블랑카 느낌이에요. 왜요? 보급이 안 돼요, 배고파 못 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갈 수 없어요. 제동님 나빠요. 배고파요. 늦어요.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정은 조선군의 요청을 승낙을 합니다. 유정 장군 오늘 정말 많이 멋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날 계속해서 그래도 조선군하고 같이 전투를 해봤잖아요. 네. 네. 조선군이 그래도 꽤 열심히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차라리 저기 도망간 부대보다는 얘네들이 낫다. 낫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유정은 당시에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홍립 보고에 의하면 원래 유정은 이병력으로 진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가 또 데리고 자기가 원래 저 남방 사람이니까 정예병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놔두고 빨리 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가 봐도 이건 병력이 반도 안 되니까 지금 조선군 빼고 순 명나라 군대. 그래서 이거 대놓고 막 그 강홍립 보고에는 대놓고 투덜거린대. 대놓고 화내고. 이건 이 말이 좀 오해가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여기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는 데리고 근데 아들 둘을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강홍립 보고 이건 거의 죽음의 길이라 내가 아들 둘도 안 데리고 왔다. 근데 뭐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군인이 어떡하냐, 명령하면 따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인이 어떻게 해야지 명령만 따라야지 되는데 유정이 여러 번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장수들도 그쵸. 사실 최고 지휘관이 저렇게 짜증낼 정도면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사실. 글렀구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이거 글렀구나. 이거 전투 못 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후군 부대는 조명연합군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동해서 3월 3일 날 조선군 전멸시키고 그다음 바로 다음 날 다음 마린군 전멸시키고 와. 그리고 지금 전속력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이 방심하고 진군하는 명군 선봉 1만 명을 향해서 네. 느닷없이 느닷없이. 누르하치의 기병이 갑자기 돌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홍타이치의 우익병 중에서 30명의 정예 기병이 먼저 산 위에서 아래로 명군을 공격했고요. 이게 30기밖에 안 되는데 참 이게 못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요. 한참 봤어요. 30명이요? 30기. 그렇게 들어가서 쪼개놓고 군대는 나폴레옹 되겠죠. 구멍 하나면 충분해요. 쪼개놓고 그 뒤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30기가 지나가면서 쪼갰단 말이에요. 요 쪼개진 곳으로 나머지 우익의 본군이 몰아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명군이 그야말로 뭐 박살 중에서도 그런 박살이 없이 그러니까 원래 기병의 전투력이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가 들어가서 쪼개고 그 뒤로 50명이 들어가 쪼개고 그러니까 전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쪼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면 그 다음에 앞뒤로 덮치거든. 그러니까 얼음을 통짜로 넣는 거하고 쪼개서 넣었을 때
녹는 속도가 몇 다르죠. 배는 빨라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앞에 들어가는 쪼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왜 7년 전쟁에서 자이들리치의 부대가 러시아군을 썰고 지나갔다. 여러 번 이게 대각선으로 썰고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 번 썰고 지나가는 네. 거죠. 이제 벌집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중간에서 녹아 녹아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와, 근데 그게 단 30명으로 가능하군요. 그만큼 만주족 누르하치의 기병대가 당시 동북아에선 최강의 부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명이 수백 명을 해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런 걸 뭔가 강한 분산시킬 애들이 수는 말은 보병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2명 해치우면 이제 체력이 그렇죠. 딸려서 안 되는데 기병은 속도가 있으니까 밀면서 그냥 훅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쪼개는데 기병이 전술을 잘해서 소수병이라도 사방에서 덮치면 네. 이 쪼개진 보병은 어느 쪽으로 공격해야 될지를 몰라요. 동시에 어느 쪽으로 도주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마 기술일 거야. 제가 뭐 그런 테크닉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확 썰어 놓으면 얘들이 이제 틀렸다. 그때 갑자기 막 본대가 사방에 나타나면 어느 유도하는 방향으로 각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네. 여기 지금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산 위에서 30기가 덮쳤다. 밑에서 있는 보병 입장에서 산 위에서 덮치는 적 기병이 30기인지 300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쓸고 지나가면 이젠 아작이 났구나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썰고 저기서 또 썰고 그렇죠. 그럴 때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면 보병 애들은 갑자기 자기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튀게 돼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각계 이렇게 기병이 싸서 그래서 여기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조명연합군이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두 명나라 군대가 앞에 있고 조선군 뒤에 있었는데 네. 이게 또 거리가 좀 벌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군대가 명나라군이 앞에 있다고 또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 네. 맨 앞 선봉 부대가 깨져요. 아하. 얘들은 도주하고 아하. 본대를 다시 덮치죠. 그래서 유정과 그 아들은 여기서 장군까지 전사합니다. 아, 유정도요? 네. 아, 뭐 자살했다 싸우다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적이 이렇게 되니까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선봉 부대가 30개에 의해 썰리기 시작하고 본대에 의해서 섬멸당하고 그리고 이 작전 그대로 또다시 본대를 덮쳐서 유정 본대를 덮치고 그래서 본대마저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근데 이게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조선군의 피해는 없네요. 그 다음 아니죠. 차례 다음 설마 차례예요. 없을까요?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니 이거는 조선군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시간 우리 백성들 문제죠. 시간 문제죠. 아니 지금 가장 먼저 앞서던 조선군도 끝나고 마림군도 끝나고 이여백군은 그들이 안 왔어. 혼자 스스로 끝냈고 아니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끝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요? 이제 조선군은 이제 명군의 뒤에서 이제 행군을 계속했었죠. 네. 그러다가 유정이 전멸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중앙군하고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진을 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좌익이 제대로 진을 치지 못했어요. 좌익을 먼저 예, 덮쳤구나. 그래서 좌익이 고립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강홍립이 이제 봤죠. 아이고 저 고립이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좌익에 있는 군대를 이제 언덕 위로 이동하게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기병대가 덮칩니다. 아이고. 누르하치 기병대가. 그래서 스피드에 우세한 군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얘들은 딱 상황 보고 아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기병이 좋은 거는 항상 기동. 그러니까 적보다 기회를 몇 배는 창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조선군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누르하치의 기병대가 가장 무서운 것도 그렇죠. 화포였고요. 또한 조선군의 조총을 상당히 무서워했었거든요. 네. 첫 번째 이 누르하치 기병대의 공격을 조총 사격으로 막아냅니다. 오, 이거 처음 여지껏 들은 것 중에 네. 처음 막았네요. 예, 명나라 군대 이거 못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아니, 너무 사실. 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왜? 감정적으로 왜 가지 우리 조총 맙시다. 세다? 우리 조총 세다. 이여백 장군한테 한 말씀 하시죠. 바이바이 두바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였죠. 이제 재장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궁병이 좋아요. 시간. 이쪽이 바람이 엄청 세요. 심지에 불이 꺼질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약을 넣어야 되는데 화약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재장전이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바람이 부나요? 예전 조총은 바람이 많이 불면 잘 왜냐 안 이게 불어요? 쉽게 말해서 총구에는 화약을 어떻게 넣겠죠. 네. 네. 문제는 화약 접시에 넣는 화약이 날아갑니다. 아, 이걸 담아야 되는데 예, 여기 담을 때. 화약을 두 군데 놔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 조선군은 예전 저희 유럽 그
화포부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탁 넣게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려면 네. 이제 퍼커션 캡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건 19세기, 18세기 아직은 후반에 그게 안 나오는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간 결국에는 그걸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 틈에 누르하치 기병대가 돌격을 충분히 하고 돌격하겠죠. 뭐 이제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도 이제 이 좌영을 담당했던 김응하는 큰 나무 뒤에 서서 활로서 응전을 했대요. 활로서 응전을 하다가 바람을 극복하셨구나.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밀려드는 누르하치 기병대의 창에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군이 총과 활이 가장 주목인데 바람이 강하다라는 게 최악의 조건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우선 조선군은 완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싸우려면 기병, 창병 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전술적 완술 형태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 그리스 중장보병 같은 애들이 벌판에서 기병 만나면 깨끗하게 전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뭔가 상대방을 하려면 전술적 편제가 완비돼야 되는데 조선군이 명나라 군대랑 연합해야 된다는 건 이 완편이 안 된다는 거야, 공격할 때. 그러니까 명군하고 합쳐서 진을 펴야 되는데 행군 중에 각계격파가 돼버리니까 이 야전, 특히 벌판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정 장군이 좀 실수를 한 거네요. 진군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건 가다가 행군 중에 당했기 어쩔 수 때문에 없는 방법이 그래서 없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군 중에 기습당해서 격파되는 부대가 많잖아요. 네, 네. 바로 그 그러니까 만약에 전형적인 예예요. 이미 두 부대가 전멸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진을 네네. 치거나 했을 때 근데 그마저도 못 들었잖아요. 안 하고 지금 가던 중이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당시 총이라는 거는 야전에서 기병을 상대할 위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는데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이 당시 총의 성능 가지고는 기병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명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있거나 산에 있어 진지를 파거나 이런 경우에는 총통이 위력을 발휘하지. 쉽게 말해서 참호를 파고 그렇죠. 나서 벌판에서 기병을 총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총은 벌판에서 싸우면 말이 막아줘요. 아, 사람까지 가기 전에 말이 먼저 맞는 높이가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보다 총에 맞을 확률이 4배인가 높아요. 거예요. 면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배는 막아준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실수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만하지. 다음에 무슨 기회가 남아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좌익이 위기에 빠진 걸 보고 강홍립이 이제 우익의 명령을 내서 좌익을 도와주라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영군이 벌판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앙군하고 우익군은 언덕 위에 진을 쳤고 좌익이 그걸 잘 못하다가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전멸을 당했는데 그 진을 친 우익을 보냈다고요? 예, 이걸 도와주라고. 근데 얘네들도 벌판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 순간 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순식간에 뭐 해보지도 못하고 왜 가끔 우리 왜 동물의 왕국 영화 보면 노루 같은 애가 강 건너다가 악어한테 순식간에 먹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휴. 그렇게 되면서 강홍립이 있었던 중앙군 역시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립된 강홍립이 항복하고 말죠. 여기서 100기를 드나요? 5천 명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13,000명이 가서 좌영 휙 휩쓸리고 우영 내려갔다 휙 휩쓸리고 5,000명 항복하고 그러니까 조선군만 따지고 보면 네. 투입한 병력의 한 60% 정도가 전사한 거죠. 근데 이 강홍립의 항복을 두고 사실은 뭐 광해군의 음모였다 뭐 이런 말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있잖아요. 저는 이건 무슨 절대 그렇게 소리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광해군의 음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왜 8천 명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해군이 야,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라고 했을 때 피해 입기 전에 항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실컷 싸우고 8천 명 죽고 난 다음에 항복해서 이게 음모다? 이거는 억측이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설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네. 근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조선군이 3분의 2가 사실 죽고 남은 3분의 1이 포위돼서 항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홍립 편지가 온 게 있어요. 나중에 저기 포로에서 포로가 된 다음에. 네네.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신이 이게 먼저 역관을 보내서 제들하고 밀통을 해서 우리가 명나라한테 이렇게 치욕을 내 여기까지 오긴 했으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안 싸울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누르하치가 그걸 보고 이거 얘들 우리 편이잖아. 그래서 살려줬다 이런 식의 문서가 왔다고 이제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통해서 일부러 안 싸웠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실제로 보면 박 기자님 말씀하신 3분의 2가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되지. 이런 얘기는 왜 나왔느냐? 그리고 정말 광해군이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좀 애매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광해군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후대 학계에서는 이게 중립 외교설로 되려 거꾸로 막 포장을 했어요. 아까 삼자 외교를 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나중에 인조 반정이 나잖아. 네. 광해군이 폐위가 되잖아요. 네. 광해군이 폐위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친모는 아니지만 인목대비를 폐위하잖아.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쫓아낸 거란 말이야. 이게 네. 대비를 폐위했으니까 조선이란 나라에서 삼강오륜을 이른바 폐모살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강오륜 아니야 이게. 삼강오륜을 어겼어. 다른 사람도 왕이. 근데 하나의 증거가 또 있어. 명나라도 배신을 했어. 군신의 의도 배신. 군신의 의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을 배신을 했어. 그러면 이건 아버지를 배신한 거고 뭐 형제를 배신한 아빠, 거고 엄마 다 배신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은 이거는 쓰레기 아니냐. 우리가 당연히 해치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막 선전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문서 편찬도 얘들이 다 했을 거란 말이야 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학설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저도 아닐 거라고 보고 이제는 뭐 거의 학계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설이 왜 이렇게 퍼지느냐? 네. 방금 실록의 기록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느 게 확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대가 패전했잖아.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상복한 거야 이런 말을 퍼뜨렸다는 설도 있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아니 근데 전투 결과가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소문만 들려오지 이렇게 안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렇고 그다음에 기록 자체가 조금 과학대 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홍립 입장에서는 지금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 아군이 3분의 2가 전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처음 깨졌던 명나라 선봉부대의 교일기라는 애가 지휘하던 부대는 도망을 쳐서 조선군 진영이 들어와 있었어. 네. 근데 조선군이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명나라 포로를 다 보내라고 그래요. 누라치가. 예. 네. 그래서 명나라 포로를 보냈더니 눈앞에서 다 학살을 해버려요. 우와. 그걸 보고 조선군이 완전히 공포에 떨게 되고 네. 항복했다라고 이제 청나라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오고 갔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뭐 항복을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제 남은 5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면 저것들은 피해 굶주린 애들 같고 그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사실 얼마 없었어. 강제로 온 거야. 뭐 이런 말 하지 할 수 네네네. 있잖아. 네. 그런 말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기록으로 되면서 또 이제 인조 반정도 했겠다 그러니까 봐라 이거 내통했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해. 그때 그 전에 또 광해 얘기 들어보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보내서 왜 우리 못 보내?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진짜로 안 오고 싶었어라는 얘기를 누라치와의 뭐 서신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음모론이 될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예를 들면 추리를 하면 이런 추리도 가능하죠. 항복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는 강제 동원된 거야. 네. 너희들하고 싸울 마음 없었어. 네. 네. 라고 말해서 협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연을 이렇게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놈들 내통했네 라고 거꾸로 우리 쪽에서 아, 우리 쪽에서. 네. 인조 반정하고 나서 이거 내통했다. 심지어는 왜 군량이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광해군이 밀제를 내려서 일부러 굶겼다라고 또 나중에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눈앞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항복할게라고 했더니 그럼 일단 명군 한번 보내봐. 그랬더니 명군을 다 학살했잖아요. 조선군은 그럼 학살을 안 했어요. 덕분에 조선군은 학살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조선군 약간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했겠네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요즘 세상도 그런데 이 루머라는 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유언별이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되나? 그래도 우리 조선군이 학살 안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근데 그 병사들 대부분이 나중에 탈출을 해요 또. 포로에서. 네, 탈출하다가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요. 아이고. 전부 합쳐서 이렇게 뭐 했던 합쳐서 살아오다 온 사람 2,700명. 13,000명이 갔는데 네, 평양에서 보낸 포수 선발한 포수가 400명이었는데 네. 70명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사루 전투에서는 누르하치의 뭐 압승, 대승으로 끝이 났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도 하다못해 우리 4명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역사라서 결과를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별개로 네. 이거는 뭐 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래 수적으로 열세해도 이긴 전투가 그동안의 코멘트리 전쟁사에 숱하게 있었으니 그럼 뛰어난 전략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앞선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 키를 가지고 가자 이러면 되는데 사실 저희는 시작 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고 너무 계속 답답해. 뒤에서 빨리 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이런 전투를 해온 거잖아요. 그 와중에 보통은 우리가 이 전쟁사 하면서는 그 와중에 그래도 한 번쯤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뭐 일들이 있었는데 영웅 어떻게 한 개가 없냐. 아 속상해. 아무튼 이제 네. 이 명나라 군대는 여기서 거의 이제 뭐 운이 다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다닥다닥 긁어모았는데 7만 8만 정도 갔잖아요. 거의 절반이 녹아 없어졌고요. 아, 그 유력한 장군들이 모르겠어요. 그 명나라 그렇게 장군이 많았는지 300명의 장군이 죽었다는데 무슨 뭐 10만의 장군이 300명이나 돼.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조선 입장에서는 명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왔을 때 분명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너네가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왜 유정 장군이 조선군이 왔을 때 우리가 너희를 많이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 뭐냐면 조선군이 있다고 와보니까 명나라 군대가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명나라 군대도 이게 조총이 있었거든요. 네. 총을 쏠 줄 몰라요. 이 교육을 조선군이 시킵니다. 아 정말. 진짜 아니 지금 군이라고 모집된 네, 사람들인데요. 놀라울 정도죠. 이런 수준이 정말. 이게 그 세상의 모든 건 장단점이 있거든요. 큰 나라는 무조건 세냐?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여진족을 막으려면 그 요동 지방이나 이런 데다가 군벌을 키워야 돼요. 그 현지에서 군대를 조련해서 만들면 아주 강한 군대가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비슷한 성격을 그렇죠. 가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군벌화 된단 말이죠. 네. 그 과거 역사를 보면 걔들이 거꾸로 들어와서 들어오죠.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제 우리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요동에서 싸운 다음 전국에서 뽑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을 이렇게 한 만들어 놓으면 일도 뭐 여기서만 뽑아 그러면 걔들은 또 막 이렇게 화낼 거 아니야. 그렇죠. 전국에서 뽑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지금처럼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요. 이 군량 같은 거 저쪽에서 가져오면 쉽게 말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군량 한 가마니를 가져오면 네. 한 가마니가 30가마니가 비용으로 나가요. 그 이상이 나갑니다, 사실은. 전비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 군대를 모아놓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다음에 애들을 모여서 모아나 봤더니 산지 사방에서 왔네. 이거 언제 조련시켜? 그 오늘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 번 얘기를 더 하면요.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애들을 막 되게 정예병을 뽑은 것 같잖아요. 애들이 다르잖아. 얘들이 그 노르망디 오기 전에 훈련을 얼마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2년 했어요. 우와! 그렇게 오랫동안요? 2년 하고 야간 전투 훈련만 몇 달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와서도 영국에 와서도 또 몇 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거기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되는 날 절반이 죽어. 아이고야. 그리고 남은 애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군대란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군대를 끌어다 요동에 모아놓고 2년 아니라 2달만 훈련시켜도 얘들 파산 난다고 난리가 나. 그러니 그걸 갖다 들이미니까 이 꼴이 나는 거죠. 그것도 냉병기와 열병기가 공존하던 시대. 이렇게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2년을 준비하고 자기 병과 훈련 따로 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는 강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아니 그러면 전력 차이는 그러니까 병력의 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비교가 불가했고 네. 또 하나 그 이 누르하치의 후금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른바 제5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첩보 및 간첩 세력을 대단히 잘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첩보원들이 다 파견돼 있어요. 승려, 뭐 상인, 뭐 할 거, 엔지니어 할 거 없이 다 파견돼 있어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명나라가 치를 떨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진군에서 토벌을 행할 때마다 내부에 우리 군의 비밀은 하나도 없었다. 저들은 이미 우리 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사 기밀이 다 알려져 있다. 우리 군의 내용을 나보다 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야, 니네 오늘 5시까지 오는 거 아니었냐? 어떻게 그랬지? 아니지.
네가 그래? 그 정도까지. 야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의 최고의 오늘 태웠어요. 5시였어? 아이씨, 야 바뀌었으면 얘기를 해주지. 아니 근데 저 전투에서도 워낙 이 정보력이 차이가 나서 맞아요. 예, 뭐 패배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정보망 자체가 달랐거든요. 네, 뭐 그리고 비교할 수 없었죠. 군대가 이런 10만 대군을 운영한다는 건요. 정말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맞아요. 엄청난 차이 나요. 예를 들면 유정 부대까지 연락병을 보내라. 안 왔잖아요. 몇 명을 보내야 되지? 우리도 모르지. 근데 이 정도 거리와 이 정도 지형과 저 정도 적의 수준을 알면은 연락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일개 중대를 파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일개 소대를 5길로 나눠 보내야 될 수도 네네네. 있고. 근데 그 5길은 또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거 누가 할 거야? 이거를 아는 애들은 이렇게 보내니까 거기 도착을 해. 근데 모르는 애는 가. 다 잡혀요, 다 가다가. 그렇게 했겠죠. 적의 정보는 차단하고 우리는 완벽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눈 감고 스파이 또 가가지고. 눈 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시작할 때부터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쪽 애들은 지금 실전 경험으로 똘똘 뭉친 네. 애들을 불러다 놓고 병력도 더 적어 지금. 적죠. 예, 근데 뭘 가서 공격해서 섬멸한다. 아, 이게 무슨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나와? 아니 그 이게 10만 대군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말에 탄 상태로 서 있는 것만 봐도 아마 사실 이렇게 훈련이 안 된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광해군이 말했던 게 광해군이 뛰어나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았네요. 그런가? 근데 또 가슴이 아프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도 판단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목사님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선은 도학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꾸 도학은 우리 얘기만 참- 하지만 중국 조정이 진짜 문제예요. 음, 지금 사실 우리나라니까 우리 얘기를 했지. 네. 그쪽은 더 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의 중국 황제는 정사를 안 봅니다. 전부 다 환관이 하고 있어요. 맨날 논다면서요. 예, 환관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던 동창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파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당끼리의 알력도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일부러 정치를 위해서 국가를 희생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선 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라. 누가 옆에서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래. 쟤 잘라. 너는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두성도 그랬지만 다른 동네에서 싸우다가 오니까 좀 생각이 없어. 그 두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참 특이한 게 누가 대표로 정말 화끈하게 이끄는 사람도 없고 각 장군의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말이면 너무 느리고 철저하고 두성은 너무 또 빠르게 진격하고 유정은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것도 문제고. 근데 그거는 이 정도 대군이 움직이려면 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장점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모래알이 되느냐의 차이인데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조합이 안 되니까 무너진 거라니까. 그건 조직력의 문제예요. 그럼 양호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뭐 잡혀 들어가 죽죠. 양호도. 이게 뭐 대형 사건이 났으니 감옥에 가서 근데 죽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조선 조정에 편지가 하나 보내요. 누가요? 양호가 양호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아, 너희들 군대를 죽게 했다라고 보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느끼는 게 그래도 명나라에는 그래도 몇몇의 신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 유정이 유정, 그쵸. 둘 다 그랬는데 둘 다 생각해 보면 외란 때 우리나라한테 지원 맞아요. 병력으로 온 장군들이잖아요. 음. 의외로 참 너무 욕만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에 좀 반성이 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을 좀 실수했나 그렇게까지 말 안 했고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놈들이 멍청한 짓 해갖고 에이 이렇게 썼어. 다 알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둘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양호는 좀 비판을 많이 받긴 받아요. 사람이 좀 너무 편협하고 부하들 통솔력도 떨어지고 뭐 등등등 비난을 좀 받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임진왜란에 도와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양호가 처형된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비석도 세워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참 정은 많아요. 근데 강홍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3분의 2의 조선군이 전사하고 나서 항복. 어떻게 밀서를 잘 해가지고 항복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하던 조선군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른 장군인 김웅서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나 김웅서 장군은 어떻게 돼요? 김웅서는 좀 안 됐는데 네. 김웅서는 성격이 딱 전형적인 군인이요. 그래서 당시 조선군이 자랑하던 맹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그런 사람 있잖아. 진짜 군인들. 적장, 일대로 만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또 그런 건 참 잘해. 이건 연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일본군하고도 누구랑 또 탁 만나서 악수하고 술 먹고 뭐 이럽시다. 근데 이게 또 와전이 되고 저놈 왜 적하고 저래? 이순신 장군도 또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 그놈이 그게 미친놈 막 이런 그러는데 이제 그래야 거꾸로 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좀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겁이나 항복한 건 아닌 것 같고 5천 명이라도 살리자고 항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비난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이라는 건 극한 상황에서는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항복을 비난할 수는 없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적진에 갔더니 후금 장군들이 또 김웅서 보더니 이게 말 통하네 그래갖고 친하게 또 호쾌하게 지냈대요. 아 약간 유목민족 필이 좀 있었구나. 네, 그런 거 있잖아 왜 남자답게 뭐 네. 이러는 거. 그래서 이거를 또 번역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네. 우리는 말을 한자로 바꾸니까 네. 도망원 병사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김웅서는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김경서라고도 나와요. 김웅서, 김경서라고 나오는데 오랑캐의 예를 잘 알아서 오랑캐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이게 번역이 돼. 한자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 스타일을 잘 알아서 잘 적응했습니다. 그치. 이걸 한자로 쓸 때 쟤들의 예를 잘 알아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치. 무릎 꿇고, 가서 이런 거 예. 그런 거 같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야야 같이 싸웠잖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통한 건데. 내가 볼 땐 그거 같은데 글에는 오랑캐의 예를 잘 알아서 오랑캐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배신자 같은 느낌이네. 예, 근데 참 그게 단어 하나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김웅서의 전말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애들하고 잘 친하게 돼서 그쪽에 등용돼서 후금군에서 잘 싸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배신자죠. 네. 근데 김웅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거기 억류돼 있으면서 이제 정보를 빼내서 조선에 계속 주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에요. 군인이네. 끝까지 그러니까 조선의 장군으로서 역할을 했네요. 그러다가 그게 들켜서 처형당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재밌네. 안타까운 거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 인조 때까지만 해도 그냥 배신자로 몰려가지고 그냥 나쁜 놈. 청나라의 예를 잘하는 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실록에도 저기 어디 갔을 때 순 탐관오리고 뭐 이런 얘기만 열심히 적어놓고. 근데 알고 봤더니 조선을 위해서 첩자 활동을 하다가 처형을 당했군요. 일단 누르하치는 뭘 이제 어떻게 끝났지, 돼가는 뭐 이제. 건가요? 밀고 나가겠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참 누라치도 바빠요 사실은. 요동을 제압하려면 서쪽에 명나라, 북쪽에 몽고, 동쪽에 나머지 여진족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여기를 탁 밀면 여세를 몰아도 바로 저쪽을 또 탁 쳐서 같이 확보해야 되거든. 네. 바로 동쪽으로 가서 해서 여진을 완전히 선멸해 버립니다. 나름 바빠. 프리들이에요. 프리들이에요. 바쁘다 바빠. 아, 그래서 이제는 그 요동의 거의 절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심양, 요양 라인이 남았어요. 명나라 쪽에서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웅정필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이 웅정필이 나름 명장이어가지고 네. 딱 오더니 야 이건 바보짓을 했잖아.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군대에 내보냈잖아. 그래서 완전히 공황에 빠진 요동을 재정비를 해요. 모으고 화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벽 방어전을 하면 우리는 그렇죠, 나름대로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단기간 내에 거기를 어떻게 수습을 해갖고 정비를 합니다. 그때 우리 부르지. 그러면 성에서 싸우는 건 우리가 잘하는데. 부를 필요도 없지. 우리는 우리 거 그렇죠. 지키면 되니까.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지키라고 그럼. 했으면 됐어요. 참 웅정필이 진지게 오지. 그래서 심양, 요양 방어에 성공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만력제가 바로 죽어요. 근데 네. 가기 전에 만력제랑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이요? 나는 가면 이렇게 할 건데 이러면 또 입만 사는 애들이 저놈이 공격은 안 하고 수비한다고 지저댈 거다. 나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밀어주셔. 만력제가 약속을 하고 보낼 때 근데 만력제가 죽어버렸어. 어이구야. 어, 새 황제가 죽였어.
그건 만력제 약속이고. 바로 약속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저놈이 말이죠. 망하는 군대를 나라는 가지고 누구 지금 맞아. 공격은 안 하고 수비만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는요. 아우, 우리도 답답해라. 축구하면 브라질하고 축구해도 수비만 했다고 감독이 혼나는데 그거는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또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러네. 우리가 라는- 역사를 아. 할 때는 남을 비난하면 안 돼. 하는 게 끝내서는 안 되고 쟤들이 저랬으면 우리도 그런다는 거야.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런 거를 안 해야 역사를 배우는 거지. 아 저거 제일 나쁜 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옹정필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죠. 해임시켜버려요. 아, 해임이 되는구나. 예. 그랬더니 후금은 바로 요동을 다시 침공해서 이제는 먹어버려 요하 동쪽을 완전히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웅정필을 다시 보내요. 아, 또 보내요? 예, 다시 보내. 그래서 이제 남은 반쪽을 또 지키고 있는데 밑에 있던 놈이 또 나가. 또 나가서 깨끗하게 전멸당해.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로 또 불러다가 처형시켜버려요. 옹정필을요? 잘 막은 죄밖에 없는데. 그렇죠. 맞기만 했다고. 그러니까 정치가 썩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맞아요. 제가 당시 유행했던 말이 요동에 가면 이겨도 죽고 저도 저도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는 단순히 현장에서의 전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에 정치 그렇죠. 싸움도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전에 말씀드렸잖아. 정치 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면 어떤 전쟁에도 국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사루 패전 후에 이제 광해 네. 대책이 나옵니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한 계책으로는 군신 상하가 마땅히 잡다한 일은 버리고 오로지 부강에만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병을 양성하고 장수를 뽑고 인재를 등용하며 백성의 패막을 풀어주어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둔전을 크게 개척하며 무기를 만들고 익히며 성지와 척호동을 모두 정비해야만 믿을 곳이 있어서 위급할 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말을 끊지 않고 했나요? 아, 근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적어 놓으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니 끊기가 쉽지 않네. 끊기가 쉽지 않지. 그렇지 않고 혹 태만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큰 화가 즉시 닥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광해, 궁해? 근데 사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광해군이라고 네, 네. 이 불리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복권을 알던 알고 걸로 따지면 네. 굉장히 못되고 잘못되고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명나라에게 원군을 보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그리고 지금 남은 이 기록을 봐도 결코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뭘 광해군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광해군은 장단점이 있고 네. 그 단점 때문에 결국 인조 반정에 몰려나게 되는데 그렇게 막 나가는 폭군은 아니었고 특히 이 후금 문제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아까 기자님 말했지만 정말 이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니들 따로 할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톤이 맞는 거예요. 여봐라 금부장. 그 부장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지. 한자로 바꿔놓으니까 도대체 막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 광해군 일교 관련 얘기를 보면 뭐가 이렇게 쪽쪽 내용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대책도 내가 뭐라고 그랬냐, 니들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그러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그 좋은 말은 다 있죠. 좋은 아니,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는 정책을 일부러 빼버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웠던 대책을 완전히 왜곡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그냥 소설로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네네네. 광해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자, 양반들도 세금 내라. 지금 국가의 위기가 왔으니까 네. 양반들도 세금 내라. 그 돈으로 군대 뽑고 기동훈련 하자. 네. 왜냐하면 군대가 기동훈련하려면 병사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어도 못합니다. 우리 군대가 형편없이 약합니다. 그 말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양반들도 돈 내자. 지금 국가 위기니까. 그래서 기동훈련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잘라버린단 말이지. 왜 그랬으면.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한 게 야 이거 무슨 대책 세워야 되지 않니? 이러놓고 딱 그 다음 얘기가 없어. 없어. 그럼 비변사가 우리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 왜 대책 안 세우니? 저희 대책 세웠는데요. 뭔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오고 가는 중에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라고 그러니까 건너뛰게 된다. 뭔가가 좀 이상해. 어. 기록을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데 네. 읽다 보면은 뭔가가 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문제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후금이 그러니까 여진족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선조 때부터도 얘기를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군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들 방법이 없다. 군대를 키울 수도 없고 훈련을 더 시킬 수도 없다. 맨날 이렇게 나가요. 산업을 키워야지. 그 얘기는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지. 아무튼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네. 광해군은 쫓겨나게 되고 조선은 군비에 대해서 또 별 차이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자호란, 정매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 사루 전투 이후 요동까지 정복하고 명나라를 완전히 차지하려는 후금. 명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후금의 공격에 맞서는데 이제 명과 후금의 최후의 전면전이 시작된다. 동아시아 전쟁사 영원성 전투. 이제부터는 요동을 석권했으니까 중국 내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네네. 중원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오는데 네네. 그것을 막는 이제 강력한 요새가 산해관입니다. 산해관. 이 지역에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등장합니다. 원숭환이라고 산해관을 막기 위해서는 산해관 앞에 전초기지 방어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오. 그 라인의 요새화를 축조합니다. 적 기병을 상대해 가장 좋은 건 화포다. 화포다. 그 화포를 충실하게 배치해. 그러네. 무려 11문에 당시로선 최신형이던 훈이포까지 오. 배치를 하고. 치밀하게 아주 그냥 타다닥 준비. 그렇죠. 네. 잘 되는 것 같죠. 네. 이 잘 되는 모든 걸 정치가 망칩니다.